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아놀드가 나가고 새로운 우풀백을 찾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대체자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레버쿠젠의 프림퐁이라는 선수인데요. 로마노도 프림퐁과 리버풀의 개인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피어스 같은 리버풀 1티어 언론인에게서도 프림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프림퐁은 아놀드의 대체자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프림퐁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영상이고요. 만약에 프림퐁이 리버풀로 오는 게 확정이 되거나 매우 가까워졌을 때는 리버풀에서의 프림퐁은 어떨지 또다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림퐁, 그는 누구인가? 먼저 프림퐁의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림퐁은 2000년생 24살이고요. 네덜란드 국적의 키 17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영입하려는데 이 24살이라는 나이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즉시 전력감 선수를 리버풀이 찾고 있고 앞으로 꽤나 오랫동안 같이 리버풀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의 선수를 원했겠죠. 프림퐁은 오른발 잡이고요. 라이트백, 윙백, 윙어 이렇게 여러 자리 가능한 선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맨체스터 시티 유스 출신입니다. 무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맨시티의 유스였고요. 성인 무대를 잉글랜드에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잉글랜드와 연이 없는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슬롯은 어떤 풀백을 원할까요? 슬롯이 리버풀에 왔을 때는 리버풀의 포백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좁은 포백 형태로 설 때가 많았습니다. 풀백들이 터치라인까지 완전 와이드하게 벌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고 클래식 풀백처럼 아예 사이드 쪽으로 빠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의 풀백은 위 세 가지 형태의 풀백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림퐁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선수인지 조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뛰는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프림퐁이 터치한 터치 맵입니다. 대부분의 터치가 오른쪽 측면에 몰려 있고요. 측면 쪽에서도 자신의 진영보다는 상대 진영에서의 터치가 가장 많습니다. 완전히 측면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유형의 선수고요. 리버풀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레버쿠젠 때는 5백의 윙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일보다는 위쪽에서 오른쪽 거의 윙어처럼 뛰었기 때문에 이런 터치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레버쿠젠에서는 빌드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위에서부터 5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측면도 아니고 중앙도 아닌 이 가운데 2칸 정도를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프림퐁이 공격 쪽 하프 스페이스는 꽤 들어가긴 했지만 수비 쪽부터 중원 쪽은 하프 스페이스를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리버풀의 우풀백 브래들리랑 비교를 해봤어요. 브래들리도 아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측면 지향적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프림퐁에 비해서는 가운데 쪽 빈도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프림퐁이 훨씬 더 측면 지향적인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5백의 윙백 역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나오는 플레이 스타일로 봐도 프림퐁이 왜 측면에서 많이 뛰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는데요. 바로 살라와 겹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리버풀에서는 살라가 측면 넓게까지 벌리면서 공을 받아주는 빈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림퐁이 쓰고자 하는 측면 쪽 공간을 살라가 먼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프림퐁이랑 살라가 같이 뛰게 된다면 프림퐁의 와이드한 움직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왼쪽 풀백 발데가 측면 넓게 벌렸을 때 하피냐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살라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수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이 살라가 측면 쪽에서 공 잡았을 때 브래들리가
언더래핑 해주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죠. 두 번째는 브래들리 대신에 프림퐁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사이드 쪽에서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팀에서 가장 에이스이기 때문에. 끌려 나오면 사이 공간 벌어지고 그 벌어진 공간을 리버풀은 놀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프림퐁의 활발한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살라, 프림퐁 둘 중에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한 명이 바깥으로 빠지고 이런 두 선수의 공간 분배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프림퐁이 또 살라 등 뒤로 돌아주는 오버래핑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플레이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림퐁의 플레이 스타일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지역, 빌드업, 그리고 볼 전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래프를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프림퐁은 뒤에서 침투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뒷공간을 뛰면 스루 패스를 받는 행위를 뒤에서 침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이 없을 때는 공간 쪽을 많이 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크로스를 넣어주는 역할보다는 크로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진할 때는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움직임보다는 공 잡고 달고 전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초록색 색깔이 이 빌드업 관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빌드업 관여는 다른 움직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리버풀에 와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선수의 개개인 장점들을 봐보자면 측면 1대1은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프림퐁이 총총총총 걸어가면서 수비와 거리 좁히고 툭 하고 치고 나가는 순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저는 알고도 못 막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 오른발잡이가 어쨌든 간 오른쪽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수비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치고 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알아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지역까지 가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립니다. 상당히 파괴적인 1대1이 될 수 있고요. 옛날에 맨유의 발렌시아가 생각나는 툭툭탁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도 발빠른 수비수들은 금방 따라잡겠죠. 그때 수비수들이 몸을 부딪혀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한된 공간도 아주 잘 활용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프림퐁의 터치맵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프림퐁이 측면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움직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공간이 되게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비, 터치라인 이렇게 좁은 공간 속에서 공을 지켜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아주 미세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쉽게 공을 잃는 빈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프림퐁은 여기서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묘하게 라인을 타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고요. 또 발바닥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데서 잘 살아나옵니다. 이런 데서 사실 공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측면 쪽에서 전개했을 때 계속해서 소유권 잃고 블랙홀처럼 플레이를 한다면 다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림퐁은 등이나 어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살아나올 줄 압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중심을 낮추고 버텨서 파울을 얻어내는 빈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다가 갖다 놓고 공을 전달하더라도 공을 지켜서 나오는 빈도들이 괜찮다. 그걸 역이용해서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예 뒷공간을 뚫어버리는 오프 더블 능력 역시 프림퐁이 아주 좋습니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오프 더블이라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냥 스피드 자체가 엄청 빨라요. 또 순간 속도 변화가 좋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면서 수비를 속도로 압도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프림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고 수비는 이 상황에서 몸을 돌리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가속을 받는 시간 자체가 프림퐁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더 빠른 선수가 저렇게 가속까지 먼저 받아버렸을 때는 상대에겐 재앙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라도 이런 움직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라, 프림퐁 오른쪽에서 약간 겹친 듯이 있다가 둘 중에 한 명이 뛰어버리면 수비에게 상당히 혼란이 될 수 있죠. 프림퐁이 네덜란드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료들과의 적응이 꽤나 쉬울 것 같습니다.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 아르네 슬롯이고요. 선수는 반다이크, 흐라벤베르, 코디약포 이런 네덜란드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흐라벤베르랑 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흐라벤베르랑 얘기하는 모습들이 꽤 잡혔다고 해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덜란드가 유로 2024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풀백을 프림퐁 대신에 주로 둠프리스를 썼거든요. 그때는 네덜란드가 포백을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네덜란드 감독은 프림퐁이 포백보다는 5백에 적합하다고 봤던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리버풀에서 뛸 때 포백에서의 적응력입니다. 프림퐁이 되게 공격적인 풀백이라서 이 포백에서의 수비력이 아직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못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레버쿠젠에서는 거의 윙어처럼 뛰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비력을 확인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프림퐁이 리버풀에 오는 게 확정적이라면 일단 경기를 뛰는 걸 좀 봐야지 프림퐁의 수비력에 대한 부분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프림퐁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리버풀에 오는 것이 확정되면 리버풀 전술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